자, 그럼 26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번. 자, 1번 보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1번 보겠습니다.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네 글자로 일반 처분을 얘기하는 거. 일반 처분. 자, 여러분. 공고를 통해서. 자, 공고를 통해서. 자, 공고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처분. 또 하나는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다는 거죠, 처분을. 근데 특정인에게 하는 처분인데, 특정인에게 하는 처분은 이 특정인이 어떤 상태야? 주소 불명인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일반 처분일 때는 여러분, 일반 처분일 때는, 자, 효력 발생일. 일이 뭐가 된다고? 안날이 돼. 근데 특정인에게 주소불명인 특정인에게 공고를 해서 처분을 할 때는 이때는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안날인지를 따집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자, 그러면 자, 265번 1번처럼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이거는 특정인에게 주소불명자인 특정인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처분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지만 아래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특정인에게 하는 처분으로서 주소불명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냥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러면 무조건 일반 처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해되죠? 그러면 효력 발생일은 그거 참고적으로 써주세요. 5일 이후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기본 원칙적으로 5일 이후. 고시 또는 공고가 있고 5일 이후에 효력 발생해요. 그럼 그때를 효력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지? 2번 갑니다. 자, 여러분 피참가인은 상소 취하나 상소 포기할 수 없어요. 없다라고 써주셔야 돼요. 없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로서 직접 위법 상태의 재고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 맞고요. 4번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여러분 납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납부. 여러분 부당이득이 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조세가 부과받았을 때예요? 아니면 납부 또는 징수 시예요? 납부 또는 징수를 했을 때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기준점은 조세 부과 시가 아니라 납부 또는 징수 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4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서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는 과세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이 아니라 주르르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이런 밑줄 그을까?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 네 글자를 줄여보세요. 행정주체지. 행정주체.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주체.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 구분되죠? 구분해야 돼. 자, 266번 기억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다가 취소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 자, 이거 계속 한 거죠? 병합한 경우 언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제소기간은. 그러니까 적법한 거 맞죠? 니은번 가겠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까? 영향을 주지 않아? 당연히 영향을 안 주지. 이런 것을 우리가 7글자로 뭐라고 해요?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부정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집행정지나 가구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겁니다. 그쵸? 원칙은 집행부정지예요, 당연히. 아, 그러면은 다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게? 그치? 예. 디귿번,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는 거고, 디귿번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죠. 아까 원칙상 이건 뭐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고 했어? 변론주의라고 그랬죠. 변론주의. 그다음에 리을번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고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법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자, 보세요.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글자로 인용이죠. 인용. 그렇죠? 이유 있다. 그러니까 이유 있다라고 인정된다는 것은 원고의 말이 맞다. 하지만 원고의 말이 맞는데 뒤에 기각한대. 이런 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사정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사정 판결. 기억나요? 사정 판결은 자, 무효 확인하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취소 소송에서만 가능해요. 자, 그럼 1번 틀렸지? 자, 사정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줄 후단에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 무효 확인 소송이죠? 에는 사정 판결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미음번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자 재결설 이게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뭐냐면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 적용받는다. 뭐 이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리을 빼고는 다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은 3번 되겠네. 그치? 자 267번 자, 소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소 종류의 변경은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원고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야. 반드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직권 안 돼요. 무효로 할지 취소로 할지는 원고가 판단하는 거예요. 원고가. 아니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소를 할지 어쨌든 뭐든 원고가 판단하는 겁니다. 즉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니은번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 가능하다. 가능해요? 자, 소 종류 변경은 언제까지 하냐면 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재판은 모든 재판이 3심제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야. 1, 2, 3이야. 그쵸? 자,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 2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항고심이라고 해요. 3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상고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맞아? 자, 요 두 가지는 사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심은 1심도 될 수도 있고 2심도 될 수도 있죠. 1심에, 그러니까 항고를 하자. 죄송합니다. 항소죠, 항소. 미안해요. 항소심. 자, 여러분. 항소를 하지 않으면 1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항소를 했을 때는 2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이걸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3심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사실심이 아니라는 것은 3심에 가면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아. 대법원에서는. 자, 이건 대법원, 이건 고등법원, 이건 지방법원. 그치?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즉 상고심에서는, 즉 3심에서는 법률관계만 따집니다. 법률심. 그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1심과 2심은 사실심과 법률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법률관계 따져. 근데 사실관계는 2심까지에서밖에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사실심이라고 대표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소 종류 변경 가능해요? 가능하지. 항소심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는 소 종류의 변경 가능해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소 종류 변경 가능한 거죠? 자,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 당사자 소송을 항고 소송으로 변경하는 거 허용됩니다. 허용된다. 자, 소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이때 요 두 가지는 그러면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소송은 어떻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냐면 청구의 기초가 변하지 않았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청구의 여기 앞에 여러분 소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청구의 기초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면직 처분 취소와 공무원 보수 지급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직 처분이 취소돼야 공무원 보수를 지급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청구의 기초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맞고요. 기역과 디귿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68번. 법원은 다른 행정청의 취소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자,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신청 또는 직권 밑줄 그으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인트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소송 참가 가능합니다. 소송 참가할 때는 자, 반드시 행정청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 또는 직권에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2번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허용됩니다. 맞아요. 자,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이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재심 청구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제3자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하나가 있고, 행정청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자, 공격방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행정청이에요, 제3자예요? 제3자겠지.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데 얘는 인정 안 해요. 자,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행정청의 재심 청구는 안 돼요. 자, 그 첫 번째 줄에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죠. 행정청의 재심 청구는 인정하지 않지만 제3자의 재심 청구는 인정한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가 되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허용된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자, 269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자, 대리기간이 여러분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볼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만 얘기할 거냐면 원칙만 얘기할 거예요. 자, 원칙을 지금 제가 할 거고 원칙보다 더 큰 원칙이 있어. 피고적격에는. 원칙보다 더 큰 원칙은 뭐냐면 명의입니다. 명의. 누구 명의로 하느냐. 그러면 뭐 원칙과 무관하게 A라는 사람의 명의로 했으면 A라는 사람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거야. A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명의 나머지는 다 명의 따라 가면 돼요. 근데 명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명의가 나오지 않은 선지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 자, 첫 번째 위임관계가 나올 겁니다. 위임관계. 자, 여러분 위임관계는 권한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위임했다는 얘기는 권한을 넘겼다는 뜻이야. 그러면 자, 피고는 누가 돼? 위임받은 행정청. 자, 위임받은 행정청. 자, 위임받은 행정청을 세 글자로 여러분 수임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한 행정청을 위임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면 위임관계에서는 수임청이 원칙적으로 피고가 됩니다. 왜?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내부 위임관계. 내부 위임관계라고 하는 것은 위임을 했지만 국민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국민이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냐면 내부 위임일 경우는 위임한 행정청. 위임청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관계도 똑같아요. 대리관계도. 자, 대리관계.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호칭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대리행정청은 대신해서 일을 하는 행정청을 대리행정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리를 맡긴 행정청을 피대리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피대리행정청. 그래서 대리관계에서는 대리니까 이거는 권한이 넘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대리를 맡긴 행정청. 즉 대신하는 행정청이 아니라 피대리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그 다음에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원칙이 더 중요해요, 대원칙. 대원칙은 뭐 따라간다? 명의 따라간다. 그러면 여기가 됐다 하더라도 명의가 만약에 여러분 위임관계가 되었는데 수임청의 명의로 하지 않았어. 위임청의 명의로 해서 그러면 위임청이 되는 거야. 위임청인데 수임청의 명의로 해서 그럼 수임청이 되는 거야. 일단 대원칙은 명의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는 피고적격은 이거 지금 피고적격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 보겠습니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 대리관계를 표시했다. 대리관계를 표시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대리관계를 표시했다는 것은 이거 지금 서울시 사업인데 은평구가 대신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는 누구 명의로 한 거예요? 서울시 명의로 했다는 얘기야. 대리관계를 표시했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서울시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라는 것을 명의적으로 표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청 명의로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피가 뭐야? 그러니까 피동사가 뭐예요? 피동사. 당한이야, 당한. 그러면 대리를 당한 행정청. 근데 이제 대리를 당한 건 아니다. 대리를 당한 거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리를 맡겼으니까 대리를 당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피대리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로 상위행정청일까 하위행정청일까? 상위행정청이 되는 거야. 판례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우리 그 국어나 영어에서도 수동사, 피동사 구분하잖아요. 여기서도 한자 구분하셔야 돼. 피대리 행정청? 그러면 대리를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건가?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피대리 행정청이라는 것은 대리를 당했다라는 거고, 대리 행정청이라는 건 대리를 했다라는 뜻이야. 자, 2번 보겠습니다. 1번 맞는 말이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자, 이거 중요하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누굴 가지고, 대통령 가지고 따져야 돼요? 아닙니다. 누가 돼야 됩니까? 당사자는? 피고는? 소속 장관. 대통령은 바쁘다. 3번, 약제를 제조 공급하는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이거 우리 엄청 많이 봤었죠.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 뭐가 더 잘 나와요? 뭐가 더 많이 나와? 자, 이거 처분성이 있다는 게 더 잘 나오죠. 이 고시잖아. 고시가 처분이다 할 때 나오는 게 이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뭘로 나왔냐면 제약회사가 원고 적격이 있냐라고 나온 거야. 똑같은 판례인데 제약회사는 원고 적격이 있어요?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원고 적격이 있어요.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4번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개발제한구역 안. 공장 설립 승인한 처분에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어. 설령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 건축 허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여러분. 공장을 못 져요. 그쵸? 보호구역이야. 근데 여기다가 공장 어떻게 그리지? 그냥 집으로 그릴게요. 공장을 설립 허가를 내줬어. 근데 이거를 여기에 그린벨트 안에 주민들 혹은 인근 주민들이 아니 그린벨트 안에 공장 짓는 게 말이 돼요? 해가지고 그 쟁송 취소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됐어요. 그랬는데 아직 이 공장 허가 처분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게 되면 그것마저도 빨리 치워달라고 하는 법률상 이익. 이런 거 여러분 결과 제거 청구권이라고도 불러요. 결과 제거 청구권. 결과 제거 청구권에 대한 법률상 이익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다. 정답은 4번. 공장이 없어져야지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지. 공장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주합설립 인가처분 밑으로 가야 되죠. 주합설립 인가처분 강학상 뭐예요? 인가야 특허야? 강학상 특허로 봅니다. 주합설립 인가처분 강학상 특허로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줄 후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종의 설건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라고 됐고 지위를 부여하는 설건적 처분의 특성을 갖는다. 맞아요. 2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판례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강원도 원주에 가면 상지대학교라고 있어. 상지대학교에는 거기 이제 그 이사장 가족이 다 해먹는 그런 부패 사학으로 유명한 데예요, 거기가. 재단, 사학재단. 혹여라도 상지대 나오신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재단이 되게 유명해. 그런 부패 사학으로 되게 유명해. 자,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임시의사를 선임한 데 대하여 대학교수회와 총학생회는 제3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격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학원의 3주체 들어봤어요? 대학의 3주체가 뭐야?
대학은 이 세 개가 있어야 대학이야.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 주체니까 사람이겠지. 학생이 있어야지 대학이죠. 학생.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가 뭐야? 거기 총학생회. 그다음 대학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구 있어야 되겠어? 교수 있어야 돼. 교수. 교수가 거기 이제 교수 대표 기구가 교수협의회예요. 그다음에 또 교수와 학생이 있으면 대학이 굴러가나요? 아니죠. 수강 신청도 누군가 받아줘야 되고, 그렇잖아. 기숙사도 누군가 관리해줘야 되고, 학생 식당도 운영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직원이라고 하죠. 교직원. 그런데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3자로서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것은 교수회와 총학생회까지 인정을 하고요. 판례에서는 교직원 노동조합, 교직원 노동조합은 대학 교직원 노동조합 뭐뭐 지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아니,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옆에다가 교직원 노동조합 X라고 써주세요. 교직원 노동조합 X. 우리가 흔히 학교의 3주체라고 하면 학생, 교수, 학생, 교직원 이렇게 셋을 얘기하거든요. 교수, 학생, 교직원. 교수, 학생, 교직원인데 교수와 학생까지는 주체성을 인정했는데 교직원에 대해서는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교직원의 대표 조직이 교직원 노동조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키워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면 법률상 이익 없습니다. 자, 4번. 가중 요건이 불용인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에 경과가 없다면 그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그 처분의 취소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라고 했는데 자 4번 틀렸죠. 그럼 가중처분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있죠.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잘 보세요. 가중요건이 불용인 행정규칙상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바꿔야 돼.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럼 맨 밑에 법률상 이익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키워드는 가중 요건이 있으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가중 제재 처분이 사라졌으면 법률상 이익 없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70번의 정답은 4번 271번 보겠습니다. 자, 쭈루루. 여러분 눈에는 두 번째 줄에 어떤 글씨가 크게 보여야 돼? 박 동그라미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원고 적격 없다. 됐죠? 2번. 경원 쭈루루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면 쭈루루. 자, 이러면 여러분 상호 경쟁관계 다른 말로 경원관계. 그쵸? 여러분 경원관계에 있으면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제3자라 하더라도 원고 적격 인정하죠? 자, 원고 적격은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 플러스 제3자. 여기서 인정하는 제3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인인 소송, 이웃 소송, 그쵸?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 경쟁관계 소송, 그치? 경업자 소송, 기존 업자 소송, 그쵸? 이렇게 세 가지 경우는 인정하고 있죠. 제3자의 원고 적격을. 자, 그러면 2번 원고 적격 있다로 바꿔줘야 돼. 취소를 구할 수 있다로 바꿔줘야지. 3번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외우세요. 이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총 6개. 그쵸? 그 중에서 자연권적 기본권. 원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자유권과 평등권. 그 다음에 자,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국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국민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자, 그런데 여러분 인자평의 핵심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 그랬어? 자유권. 자, 요 참청사의 대표 선수는 뭐야? 사회권. 그래서 위에 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권적 기본권. 자유권. 물론 제가 다른 헌법, 만약에 지금 제가 헌법 수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를 자연권적 기본권, 이런 걸 실정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행정법에서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권적 기본권. 그런데 요 둘의 차이가 있죠. 요거는 자, 이거는 직접 공권화가 됩니다. 직접. 그러니까 법률이 따로 없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근데 사회권적 기본권은 법률이 있어야 돼요.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게 있어요. 기본권 중에. 당연히 사회권이겠죠. 그러면 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 근데 연금법이라는 게 있고 내가 연금을 부어왔어. 그러면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나한테 연금 주세요. 그건 되지. 왜냐하면 연금법이라는 법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직접 공권이 돼요. 자유권. 나한테 내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이건 돼요. 자, 3번, 4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3번 소극적, 여러분 자유권적 기본권은 소극적 방어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유권의 핵심은 나 건들지 마세요 이거거든. 그래서 소극적 방어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적극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라는 거야. 이거 세 개 다. 이거 세 개 다. 이거는 나 건들지 마세요라는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자, 소극적 방어권인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정답 3번. 4번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적 공권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시행될 수 있다. 아닙니다. 법률이 필요합니다. 4번 틀렸죠. 구분되죠? 인자평 참청사 외워두시고요. 인자평을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통칭하여 참청사를 통칭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한다. 요거 두 개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272번 갑니다. 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학교 법인의 정식 이사들에 대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임기가 완료되면 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이익이 없다라고 했네. 있다. 왜냐하면 자, 이것도 여러분 그거예요. 상지대학교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사들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가문이 있어. 그 가문에서 계속 사람들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사 취임을 승인 취소 처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후임 이사를, 그러니까 임시 이사를 선임할 권리까지 있어. 그러니까 취소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소외이익은 남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도 권한은 잔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익 있어요, 없어요? 이익 있지? 어떤 단어가 생각나야 돼? 월정수당. 월마다 정해놓은 수당이 남아있잖아.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어야 월정수당이라도 나중에 받거든. 3번 자, 수용자의 영치품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어요. 자, 취소를 구할 소외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서 받으면 되지. 그리고 그 교도소로 갈지 또 어떻게 알아? 여러분, 교도소 이송은
당일날 알아요. 당일날. 당일날 아니 미리 알려주면 그 사람이 깽판치거든. 그리고 당일날 알려줘. 당일날 오늘 이송입니다. 그러면 짐 싸야 돼. 예. 그리고 또 다시 자기가 있던 교도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치품이라는 게 맡겨둔 건데 그건 뭐 보내주면 되잖아. 이송한 대로.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 표준과 관련해서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 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 처분을 경정하면 바꿨다는 뜻이야.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했더니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되었어요. 법인세를 내는데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됐어. 법인이 소득 금액 변동 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네,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소득 처분이 경정돼서 두 번째 줄에 소득 처분 금액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수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수익적 처분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적 처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또 키워드가 하나 숨어 있어요. 통지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어요. 통지. 그러니까 소득 금액 변동 통지는 말 그대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서 통지 자체가 처분성이 없어서 취소를 구할 소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두 가지 다 여러분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73번 넘어갈게요. 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 통지 처분에 따라서 입영을 했어? 근데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투고 싶어.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미 입영을 했어.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나오면 되니까. 나오면 되니까. 자, 정답은 1번. 옳지 않습니다. 나오면 된다. 인정된다. 자, 2번. 두 번째 줄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법률상 이익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자, 이거 여러분. 공장 등록이 취소됐어요. 자, 그리고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었습니다. 다시 복구를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도 없어요.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 및 우선 입지 등의 혜택이 법률상에 보장이 되어 있네.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보세요. 공장 등록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공장 등록 자체가 취소가 됐어. 근데 이 공장 등록에 대해서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공장 등록에 대한 취소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공장은 지금 없어졌어. 복구도 못해. 공장을 운영하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이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소이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왜? 이사 가면 되니까. 공장 등록이잖아. 근데 이 공장 등록을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공장 등록을 두고 이전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사람도 주민등록을 두고 이사 가면 되잖아. 이사 간다고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나? 내 집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요? 그건 아니잖아. 공장등록도 마찬가지야. 이사 가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이 판례에서는 뭐를 넣어줬냐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 및 우선 입지 등 혜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 가면 혜택까지 있어. 그럼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사 가면 된다 써있어요. 이사 가면 된다.
4번 지방의회 의원 뭐 받으면 되니까 월정수당 받을 수 있으니까. 자, 274번 1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판례죠? 소외이익이 있다. 2번 보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가 취소된 후에 배출시설이 철거되어서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 자, 여러분, 그러면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아니지. 거기에 배출시설에 설치 허가를 받은 거니까 이거는 소이익이 없죠. 구분되죠? 공장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중간에 또 뭘 여러분에게 힌트를 줬냐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를 원용할 수 있다면 이란 말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건축물이 다 지어졌거나 뭐 이런 경우는 어디로 가라는 거야? 손해배상 받으라는 거야. 그렇죠? 손해배상 받아라. 다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로 됐다는데 철거돼가지고. 대집행이 완료되면 소이익이 없죠,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3번.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처분이 취소되면 사용검사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택법상 이거 똑같습니다. 소이익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4번 별표칩니다. 4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고. 자, 여러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아까 얘기했던 특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 처분을 다퉈야 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퉈야 돼.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아요. 법률상 이게 없습니다. 왜?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이거 많이 나와요. 자, 275번. 기억번.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월정수당이 있어서. 니은번.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공무원은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왜? 똑같아.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니까. 자, 디귿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가 이건 달라요. 지금 아까는 현역병은 어디에 있었어? 군대에 있었어요? 제대했어요? 군대에 있었고. 얘는 지금 뭐야? 공익근무 제대했어? 안 했어? 얘는 제대했잖아. 복무기간 만료가 됐잖아. 그러면 소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따질 수가 없어. 근무 중에 따졌어야지. 하루라도 공익근무 안 하려면. 이해되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276번. 자, 1번. 자,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는 행정기관의 과태료 등을 가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합니다. 맞아요? 그럼 거기다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써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2번. 자, 출입국법상 사증 발급, 여러분 사증이 뭐야? 사증. 비자가 사증이에요. 비자. 자,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및 비자 발급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들은 주르르 동법상 체류자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자, 기준을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자, 여러분 두 번째 줄부터 끝부터 밑줄 그어볼까?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자, 이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이에요? 이미 체류를 한 바 있는 외국인이에요?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들의 권리의무 관계 변화가 있죠.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법률상 이익이 못 따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아직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3번. 자,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자,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니까 내의 주민 두 번째 줄 후단에 내의 주민들 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죠. 4번 자 4번에는 어떤 글씨가 크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운송사업이 크게 보여야 되죠. 운송사업은 특허야 허가야? 특허죠. 특허는 경업자 소송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기존 업자의 권리를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하죠. 허가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 기억하시죠? 자, 됐고 277번 보겠습니다.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처리하고 정지 처분을 하였다면 당초 처분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철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은 소유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정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지가 센 거야? 취소가 센 거야? 취소가 센 거지. 근데 그거 없애주고 정지로 바꿔줬잖아. 근데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2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별로 중 표시된 경우 자 개정으로 표시된 경우 소유이익이 없다. 예, 맞습니다. 이미 이제 그 사전결정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유이익이 없다. 자, 월정수당 3번. 제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게 3번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방의원들 월정수당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 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자 키워드가 뭐예요? 첫 번째 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대지평도 그렇고 건축공사도 그렇고 이미 완료되었어? 수익 없어요. 수익 없습니다. 수익 없어요.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274번에 2번 판례 배출시설 철거랑 똑같은 거죠. 이것도 완료됐으면 소이익 없는 거고. 근데 공장 등록은 다르다고 그랬어. 공장 등록은. 딴 데 이사 가도 되니까 이거는. 자, 278번 보겠습니다.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라. 자, 중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자, 요거는요, 아직 우리나라에 입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고적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랑 비교해야 돼? 276번인가? 276번에 2번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2번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자, 278번의 기업번은 중국 국적자야. 가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 좀 해주시고.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이 처분성이 인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에 불복하여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적격 인정했죠.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아까 제가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있어요. 276번에 1번과 같은 겁니다. 276번에 1번과 같은 거예요. 자,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지방법무부사가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자, 니은 디귿 직접적인 법률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이거 잘 나오죠.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에서 내 땅도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내 친구 땅도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근데 내 친구 땅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어. 그러면 나는 열받죠. 내가 열받는다고 내 법률관계 변화했어요? 내가 그냥 감정상 열받는 것뿐이지 나는
예전에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었고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법률상 이익의 변화는 없어요. 법적관계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소송할 수 없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지금 그래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수익도 이 사람에게는 수익도 없고 침익도 없는 거야. 이해되죠?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279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